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송금했다 하더라도 네. 30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계약을.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계약금을 다 돌려줘요. 외국인 입장에서 달러로 환전해서 6, 7%대 고정금리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네네. 집을 사겠다고 하는 분들은 저는 다 말려요. 지금은 아, 타이밍이 네. 아니다. 그러면은 네. 요즘 같은 경우에 네. 제가 아까 네. 생각했던 것처럼 네.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네. 이제 미국 부동산 취득하고 싶은 마음은 좀 있어요. 네. 근데 처음에 조금 두려운 거는 너무 비싸지 않을까 그럼요. 네. 하는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럼 네. 내가 이 정도 레벨에서 그 가장 효과적인 가격 네. 밴드라고 할까요? 그런 게 조금 있으신지. 그런데 미국은 주별로 워낙에 그 가격과 부동산의 특성들이 다 달라서 네. 그 어떤 딱 구간을 제가 찍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분명히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네. 미국 부동산이 한국 부동산 대비 저렴하다 생각보다. 왜냐면 미국 전체 주의 평균 주택 가격이 33만 불이에요. 예. 4억 3천 정도. 그리고 그 한국의 강남 지난 1월에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비싼 강남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4억 8천만 원이 좀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네. 그런데 미국의 맨하탄, 뉴욕의 맨하탄은 어떻게 보면은 세계 전체의 강남이잖아요. 예. 그런데 맨하탄의 평균 주택 가격이 12억이 안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가장 비싼 부동산 거래된 거 보면은 하와이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 하와이의 평균 주택 가격도 10억이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국내 부동산이 많이 그동안 요즘 조정받고는 있지만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네. 그 미국 부동산이 의외로 저렴하다. 그리고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70%까지도 외국인에게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장 비싼 동네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네. 그 동네 그 부동산 가격에 30%만 있어도 사실 투자는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사실은 아까 그 전미 부동산의 평균 가격을 얘기하셨는데 네. 뭐 전 한국 부동산 평균 가격도 3억 3천만 원이에요. 아, 네. 2,200만 채인데 6,600조 원이어가지고 네, 네, 이제 네. 다 그냥 한 3억 정도 되는데 네. 서울 평균은 훨씬 올라가 그렇죠. 버리니까 네. 다들 이제 서울만 보고 살다 네. 보니까 네. 집값 진짜 뭐 서울 집값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이 네. 그 더 싸게 느껴질 법한 것 네, 같고 네, 네. 실제로 미국 부동산 그렇게 엄청나게 안 비싼 것도 많다. 네. 네, 그런 거네요. 네. 그러면은 뭔가 의사 판단. 네. 이게 네. 저는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 집을 사본 적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살 때는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가지고 사요? 그러니까 아, 저희가 막 네. 진로우 같은 사이트도 있고 네. 뭐 트롤리아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매물로 나와 있는 걸 보고 네. 아, 저 이거 사고 싶다 이러면서 네. 연락해서 사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당연히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노노 이런 정보를 먼저 플랫폼에서 얻잖아요. 손품을 팔잖아요. 네네. 그런 다음에는 그 지역의 전문가, 아까 그 세분화된 중개사를 복수로 연락을 해봐야죠. 예. 그러면 몇 번 대화를 나눠보시면 본인하고 맞고 신뢰가 가는 분이 있어요. 추천을 받으셔도 좋고요. 네. 그 전문가하고 이제 사람을 먼저 믿을 만한 분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은 그 지역이나 그런 매물 추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본인이 관심 있는 연고가 있거나 관심 있는 지역은 먼저 의견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 전문가들 중개사분들한테 추천을 받으셔도 되고 매물 추천을 받으셔도 되고 네 그렇게 매물을 비교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 진로우라든지 리얼터.com이라든지 어차피 그 플랫폼이 같은 그 MLS라는 그 부동산 그 중개사분들이 매물을 올리는 그 뭐라고 할까요? 벤더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네. 그 메이저 플랫폼에서 정보를 끌어오는 거예요. 아, 네, 네. 어떻게 UX, UI가 다르다 뿐이지. 네, 네, 네. 그래서 그 정보는 다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있는 거고 그렇게 본인이 직접 손품도 파시고 그 정보도 얻으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미국에 직접 가셔서 뭐 임장 답사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못하시면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플랫폼들이 3D 투어라고 해가지고 네. 3D 영상을 저희 모델하우스 코로나 시절에 모델하우스 보듯이
제작하셔가지고 올려놓기도 하시고 네. 올려놓기도 하고 아니면 그 중개사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나 대신 가달라. 네, 뭐 해서 그래서 비디오나 뭐 네, 이런 걸로 찍어달라고. 영상으로 예. 예, 실시간으로 어. 통화를 하시면 다 보여줍니다. 아, 그럼 이제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네. 건 없네요. 네. 그냥 여기서도 그럼 물론 부동산이다 보니까 직접 네. 가서 봐야 되고 뭐 이런 건 되게 네. 필요하겠지만 네. 어쨌든 매수와 관리와 네. 이런 전 과정에 있어서 사실 불가능할 건 그냥 거의 네, 없는 것 해결 같아요. 불가능한 어려움들은 없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저런 의사결정을 네. 제가 다 했어요. 네. 관리사 그 매니지먼트 회사도 네, 네, 다 네. 얼추 알아보게 네, 됐고 네. 이렇게 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그 이제 송금과 관련된 일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또 저희가 모르는 네. 지금 뭔가 다 알 것 같지만 저희가 모르는 이런 그렇죠. 리스크한 부분 네. 이런 것도 되게 있을 것 같고 네. 또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음. 그러니까 모든 어떤 네. 매수가 다 성공적이긴 어려운데 네. 실패하거나 뭔가 잘못하거나 일이 잘못되면 어떤 부분에서 조금 잘못되는지 위험 요인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해드릴게요. 네. 그 가장 겁부터 내시는 부분이 혹시 덤태기 쓰지 않을까, 사기당하지 않을까, 예,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네. 미국 부동산 절차라든지 법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네. 오히려 덤태기나 사기를 당할 수 없는 구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는 미국은 약자, 소비자, 매수자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부동산 거래법도. 그래서 네. 어떤 사유 불문하고 주별로 다르지만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송금했다 하더라도 네. 30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계약을.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계약금을 다 돌려줘요. 아 이건 너무 매수자를 진짜 보호하는 네, 거네요. 소비자 보호법이 예, 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예, 매도자는 안 되지만 매수자는 30일 이내에 이유 불문하고 돌려봐 줄 수 저희는 있습니다. 그거 하려면은 네. 이제 계약금 반납해야 돼요. 네. 매도자한테. 네, 그렇죠. 네네. 네. 그 금액이 뭐 네. 주택가의 10%인데 말도 안 되는 네, 금액이어가지고. 너무 크죠. 네. 그러면 미국은 네. 내가 잘못 덤택했었고 이거 네, 약간 네, 네. 매가를 너무 높게 네. 그 부른 것 같다 이러면 또 그럼요. 바로 그게 되는 네. 거예요. 너무 그리고 네. 그 외에도 한 3가지 정도를 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데 네. 하나는 뭐냐면 그 계약서를 쓰고 나서 진행하는 절차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대금, 송금을 매도자한테 보내잖아요. 네. 셀러한테. 네네. 그런데 집주인에게 보내잖아요. 근데 미국은 집주인은 깨끗한 집을 소유권을 이 매수자한테 넘기기까지 완전하게 본인의 책임을 다 지기까지 그 돈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3자 민간기관인 에스크로우 회사의 명의로 된 부동산 거래용 계좌로 송금을 하시는 거예요. 계약금과 잔금을, 대출금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전혀 다른 사람한테 보냈다가 날릴 리스크는 더 적고요. 네네. 그리고 이걸 이제 아셨으니까.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약서를 쓰고 거의 며칠이 안 돼서 홈 인스펙션을 해야 돼요. 예. 뭐냐면 주택 사전 점검이거든요. 이거를 전문가에게 맡겨서 비용이 든다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꼭 하셔야 되는 게 네. 굉장히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그리고 오히려 계약서를 썼는데도 우리가 부동산 매매 가격, 거래 가격을 깎을 수 있는 근거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 인스펙터가 우리나라는 일단 사고 건물도 샀는데 막 누수, 막 결로 막 이렇게 뭐 맞죠. 정화조가 엉망이고 네.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보냈어도 그런 홈 인스펙션 전문가들이 나와서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수, 배관, 결로, 냉난방, 전기 배선 등등등 뭐 정말 가전들이 다 잘 운영이 되는지 작동이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특수 설비 장비를 가지고 와서 점검을 해서 리포트를 주거든요. 네네. 그걸 토대로 해서 크리티컬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집주인한테 원상복구 고쳐달라고 하거나 작동이 안 네네. 되는 부분은 아니면 그 금액만큼 내가 고칠 테니까 깎아달라, 크레딧을 달라 이렇게 협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덤탱이를 쓰기가 어렵고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출을 받게 되시면 그 집을 감정평가, 전문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맡겨요. 네.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사가 주변의 시세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해서 그 집의 상태 내외부를 다 점검하고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너무 덤탱이를 써서 비싸게 샀다. 그러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네.
30일 그러니까 이내에. 중간중간에 정말로 그 매수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많은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에스크로 계좌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위 매도인에게 잘못된 그런 송금을 할 리스크도 별로 없고 그럼요. 네, 아니 그런 네. 거는 우리나라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네. 생각하는 부분이네요. 네. 그럼 지금은 네. 이제 한국도 비슷한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네, 한국도 주택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지금 뭐 하와이가 됐던 아니면 미국 어느 지역이 됐던 네. 미국도 주택가격 조정이 조금 통계상으로는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막 그 이런 거래되는 네. 그런 물건들의 네. 가격들이 뭐 좀 네. 하락 조정돼서 네, 거래가 네, 되고 네.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미국은 전체적으로는 미국이 2022년 8월부터 네. 그 직전부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2022년 8월부터 상승세는 꺾였어요. 네, 변곡점은 지났고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그 평균 가격이 미국 전체적으로는 1.5%밖에 조정이 안 됐고요. 뉴욕과 맨하탄과 하와이조차도 2.5%밖에 전고점 대비 안 빠졌으니까 네. 상대적으로는 한국보다는 조정이 덜 된 거죠. 네, 네, 하지만 지금 거시경제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네, 요즘에 네. 은행들도 네, 부도가 네. 많이 나고 또 계속 그런 중앙은행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지 또 달러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거시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네. 자산 시장에 모두 관망하고 있잖아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미국뿐만이 맞죠. 아니라 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당연히 부동산도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네, 많이 줄었을 것 같긴 네, 하네요. 네. 근데 그러면은 느끼시기에 요즘이 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많이 줄었을 때 네. 뭔가 좀 더 많이 알아보고 네. 공부하고 그럴 때라고 생각을 네. 하고 계세요? 그렇죠. 저도 지금 같은 고금리와 강달러 네. 시대에는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뭐 인상했고 조정됐고 그걸 떠나서 외국인 입장에서 달러로 환전해서 6, 7%대 고정금리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네네. 집을 사겠다고 하는 분들은 저는 다 말려요. 지금은 타이밍이 네. 아니다. 네네. 예, 좀 더 뭐 달러가 그래도 뭐 1,100원에서 원달러 환율이 1,100원에서 1,400원 사이에서 계속 이제 업다운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1,300원이니까 좀 1,200원대 초반으로 떨어졌을 때를 보시거나 금리 인상 폭이 좀 더 줄면서 안정화된 다음에 네네. 그 결정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긴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미국 네. 부동산은 결국 자산 배분의 일환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네. 맞는 것 같기는 네. 하고 그래서 좋은 매크로 타이밍을 잡으려는 네. 시도는 이제 항상 있을 것 같긴 네, 해요. 네. 하지만 근데 뭐 좋은 신이 아닌 이상 그럼요. 저점과 고점을 알 수 네네네. 없고 네. 준비된 자에게만 어쨌든 기회가 오고 그게 네. 적정 가격을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와 관심은 귀는 열어두고 계속 가지셔야 하죠. 네, 가지시길 권유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화 표시 자산만 갖고 있기보다는 맞습니다. 달러 표시 자산, 외화 표시 네.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네. 그 적합해 보이고 맞습니다. 또 달러 스마일이라 그래서 강달러일 때도 달러가 강세인데 경제 위기가 와도 달러가 강세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나머지 비달러 표시 자산은 네. 달러가 강하거나 약하지 않고 그냥 어중간할 때 네. 이 어중간할 때만 좀 좋아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확률상 강하거나 어중간하거나 약하거나인데 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영역이 항상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네. 달러 표시 자산을 네. 확보하는 게 좀 좋을 것 정말 같고 맞는 말씀이세요. 네. 네. 그리고 달러로 네. 표시된 자산을 갖고 네. 있으면 굳이 원화로 환산해서 자산을 평가하기보다는 그냥 달러 베이스로 자산을 평가하시는 게 맞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그것도 맞는 하네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은 네. 앞으로는 뭐 어떤 뭐라 그럴까 네. 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네.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처럼 계속 제 한국과 미국 자산 투자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순자산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네. 최대한 노력하는 게 이제 목표고요. 네. 그리고 뭐 사업적으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강의하고 자문하고 네네. 컨설팅하고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지낼 계획입니다. 네네. 네. 지금 사실 저는 이제 네. 책 때문에 네. 그 뭐라 그럴까 저 이 자리를 네. 하긴 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사업을 하시는 또 분이시기도 네. 하니까
하시는 사업이 되게 좀 잘 되셨으면 좋을 아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서학 개미가 늘어났던 것처럼 네. 그러면 이제 서학 부동산 개미라고 할까요? 네. 그러면 너무 그분들에게 신뢰되는 네. 표현일 수가 네. 있으니까 해외 부동산, 네, 미국 네. 부동산에 관심을 네. 많이 가지시는 분들에게 네. 뭔가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인터뷰한 거가 네. 또 그런 분들에게 좋은 계기가 돼가지고 네. 이렇게 뭔가 정말 이제 그런 자산 배분 전략 네. 상에서 네, 이걸 참조하시고 네. 그다음에 또 고미연 대표님 이런 개인들 대상으로 이런 사업도 하시니까 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네. 마지막으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결심을 한 결정적인 이유가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제 자산을 생각해 보니까 다 원화로 된 자산인 거예요. 현금, 원화, 예적금, 한국 주식, 한국 부동산, 뭐 한국 일부 펀드 네. 이렇게 다 원화로 된 자산에 저 나름대로는 분산 투자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해외 부동산에 눈을 뜨게 되니까 아, 내가 바구니를 여러 네. 개의 계란을 담았지만 네. 이걸 한 테이블에 뒀구나. 네. 그 테이블이 무너지면 이 계란이 다 깨지는구나. 네, 네. 라는 이제 깨달음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최상우 대표님의 네. 말씀과 마찬가지로 비단 뭐 꼭 미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네, 네. 내가 살아생전에 가장 패권을 가지고 세계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가 어디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 나라의 현금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말씀 하시니까 저도 네. 받아서 얘기를 하면은요. 네. 자산 배분의 베이스는 네. 이제 상품군으로 베이스를 따지기보다는 네. 그 화폐 베이스로 따지는 게 맞을 것 네. 같고요. 원화 표시인지 네. 비원화 표시 자산인지 잡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달러가 강하든 달러가 약하든 결국 달러는 강세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2010년, 11년에도 그 미국이 올해 6월에도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있으니까 네. 미국 정부가 부채 한도 협상 걸려가지고 리먼 사태 다음에 신용평가 기관이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려 버렸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막 미국 국가 신용 등급 떨어뜨리니까 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미국 위기였잖아요. 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미국 위기인데 돌고 돌아서 다른 나라가 더 터지고 그렇죠.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네. 인구는 전 세계 4%밖에 안 되는데 네. 자산 시장 규모는 40%예요. 네. 10배 크거든요. 그래서 가장 거대한 맞습니다. 경제 권력을 갖고 네. 있다 보니까 소위 패권제를 하긴 하는데 네. 이제 그거가 좋고 싫고를 떠나가지고 네. 어쨌든 저희는 적응을 해야 된다면은 그럼요. 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익스포저는 있어야 되는 게 맞을 네. 것 같고요. 그거를 막 한국에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그렇죠. 주식도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럼요. 네. 하는 것처럼 아마 미국 부동산도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앞으로는 좀 더 편하게 네.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실물 자산이다 보니까 직접 가서 봐야 네. 되고 또 거래하는 그 과정에 있어도 네. 상당히 많은 서류들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필요가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네. 저희가 테슬라 주식 사는 것보다는 불편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단위도 거래 단위 자체가 크고요. 맞아요. 단위도 크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큰 거래에는 큰 어떤 부대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좀 그럼요. 생각하셨으면 네.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이제 눈을 좀 활짝 떠서 네. 너무 막 이런 한국에 이렇게 아등바등하기보다는 음. 이제 다른 뭔가 이 책을 보면 정말 이제 그 미국의 너무 좋은 점만 쓰신 것 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단점도 썼습니다. 네, 예. 단점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 단점도 있죠. 그래서 네. 장단점 잘 보셔가지고 네, 네,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눈 넓게 떠가지고 나쁠 건 네. 하나도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저도 가끔 밖에 나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넌 네. 어떻게 투자를 하냐? 네. 그러면 전 당연히 이제 주식 투자를 선호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그냥 달러를 사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항상 환율을 물어보세요. 뭐 이 환율에도 사냐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달러를 사는 거는 달러 표시 자산을 사고 싶어서 사는 거여서 그 자산에 대한 측정은 달러로 네. 한다. 그렇죠. 네, 원화로 네. 환산해서 네. 하는 게 네. 아니라. 그래서 요즘 뭐 네.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버셨겠네요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아. 나는 그게 네. 달러 그 자체가 네, 자체 안 절대가치. 늘었는데 네. 뭐 네. 그게 뭔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산 배분을 이제 그런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저희도 법인을 설립하시면 더 느끼실 거잖아요. 네. 저희가 개인도 개인 자산이 있고 법인도 법인 네. 자산이 있는데 법인 자산이 늘어나면은 법인이 버는 거지. 네.
뭐 저 개인은 뭐 물론 그렇죠. 네. 저 개인은 저 개인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시는 차원에서 달러 표시 자산을 쳐다보시면 좋지 네.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네. 이렇게 첫 번째 최상욱의 네. 북 인터뷰 시간을 마치겠고요. 네. 고미현 대표는 그 나는 당신이 미국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국내 부동산과 관련된 책들은 굉장히 많은데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는 거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써진 책이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계기로 관심도 많이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 네. 저희 이제 인사하고 끝내도록 네.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